지번. 자, 이제 지번, 지복, 면적, 경계좌표 하나하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 지번하고 나왔는데 지번은 땅에다가 번호를 붙여놓은 것이다. 땅지 번호번입니다. 그죠? 자, 지번은 어떻게 붙이느냐? 일단 하나의 땅마다 무조건 지번은 하나만 붙입니다. 그럼 땅 하나, 땅 한 개 이렇게 하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고급화된 용어로 땅 하나를 1필지라는 용어로 부른다. 필지. 자, 필지라는 용어가 나오면 땅인갑다. 그리고 한 필지 하면 땅 한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땅이 한 개냐 두 개냐는 뭐 가지고 구분하면 되느냐? 지번이 몇 개 붙었냐 가지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딱 보니까 줄을 이렇게 끊었는데 한 10평 정도 돼 보여요. 이거 몇 번지입니까? 물었더니 이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가 합쳐진 겁니다. 이래 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10평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그거는 몇 필지다? 지번이 5개 나왔으니까 5필지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한 10,000평이 넘어 보이는데 이거 몇 번지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200번지 하고 번지 하나만 되더라. 그럼 10,000평짜리 한 필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필지는 무조건 지번이 하나 붙으면 그게 하나의 필지가 되는 것이고 면적이 크냐 작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필지마다 지번 몇 개? 하나가 붙습니다. 1필지 1지번 원칙 이렇게 불러요. 1필지 1지번. 필지에 지번 2개 붙이는 경우는 때려 죽여도 없습니다. 무조건 필지 하나당 지번 하나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아파트 밑에 깔린 부지는 거의 대부분 한 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카이저 아파트, 롯데 카이저 굉장히 크잖아요. 5,000세대 정도 되죠. 그럼 5,000세대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5만 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해요. 그럼 5만 평짜리 한 필지가 원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 50평짜리, 100평짜리, 150평짜리 이렇게 수백 필지로 되어 있던 걸 싹 사들여가지고 아파트 짓고 그걸 한 필지로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 카이저 아파트 가보면 101동 제일 앞동에 사는 분이나 제일 뒷동에 한참 걸어가야 나오는 그 뒷동에 사는 분이나 물어보면 지번은 다 똑같아. 뭐 때문에? 한 필지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한 필지는 무조건 지번 몇 개? 하나가 붙습니다. 하나가 붙어요. 그러면 지번은 누가 붙이느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붙입니다. 지적소관청에 지적은 당연히 붙이니까 지적은 빼고 소관청이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느냐?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붙입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부여를 합니다. 차례대로. 자, 우리 지적법에서 일하는 관청은 거의 대부분 누구다? 소관청이 다 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관청이 부여를 합니다. 부여하는데 어떻게 붙이느냐? 지번 부여해야 되는 지역별로. 그게 지번 부여 지역인데, 자, 우리 화명동 1번지부터 예를 들어 화명동이 2000번지로 끝났더라. 그럼 화명동 옆에 금곡동 가니까 금곡동은 2001번지부터 시작합니까? 새로 또 1번지부터 시작합니까? 새로 또 1번지부터 시작해. 그래서 지번이 부여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지역, 지번 부여 지역은 도시 지역에서는 동이 되는 거고 동별로 지번을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시골 가면 리별로 지번을 부여해요.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동이나 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리. 동별로 붙입니다. 시골 가면 리별로 붙여요. 맞죠? 여러분, 나 화명동 1번지 살아요. 근데 지나가다 친구 만나서 야, 네 집 주소가 몇 번지고? 나 금곡동 1번지다 하더라. 그러면 내가 그거 대고 뭐라 합니다. 내가 화명동 1번지 쓰고 있는데 니도 1번지가. 그럴 리가 없다. 자, 뭘 못 배웠다? 지적법을 못 배워서 그런 거야. 맞죠? 지적법을 배웠다면 화명동에 1번지 있으면 금곡동은 별도로니까 금곡동도 1번지 있을 수 있죠. 알아들었는 거가 무시하나 하고 속으로 욕을 하는 거가 알아들었죠? 그런 거예요. 동리별로 부여한다. 근데 어떻게 부여하느냐? 차례대로 부여를 해요. 차례대로. 자, 그래서 우리 화명동이 이렇게 있다면, 자, 이 지도는, 한 장의 지도는 지도가 만들어질 때 방위가 딱 정해져서 만들어집니다. 지도를 똑바로 놨을 때 그 지도 위쪽이 무조건 북쪽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지도를 만듭니다. 그럼 아래쪽은 무슨 쪽? 남쪽. 오른쪽은 동쪽, 왼쪽이 서쪽. 이렇게 딱 방위가 정해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돼요. 그러면 화명동에서 1번지부터 차례대로 1, 2, 3, 4, 5, 6, 7, 8 붙여서 부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1번지를 어디 놓을 것이냐? 여기 1 놓을 거냐? 여기 1 놓을 거냐? 내 맘대로 1 놓으면 되느냐?
아니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한 장의 지도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한 장의 편지지다 생각하고 글 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글 쓸 때 부모님 전상서 할 때 부모님 전상서 요래 적습니까? 요래 적어가 보내면 나중에 집에 오면 한 대 두드려 맞죠? 글도 쓸 줄 모른다고. 어디서부터 적어요? 왼쪽 위에부터 이렇게 적어가잖아. 그러니까 숫자 붙일 때도 똑같이 왼쪽 위에부터. 글자 쓰는 방식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요 끝에서 끝나도록. 그죠? 여러분도 군대 아들 보내면 하잖아. 부모님 전상서 잘 지내시죠? 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에 유념하십시오. 해놓고 밑에 피해서 저는 잘 지내는데 제 통장이 조금 아파합니다. 제 통장 계좌번호는 하고 마지막에 끝나잖아. 맞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례대로 부여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부여를 하느냐? 북서쪽에서부터 해서 남동 쪽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됐어요.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 요거를 북서에서 지번이 시작한다라고 해서 북서 기번법이라고 부른다. 이 기자가 일어날 기자를 써요. 해서 북서 쪽에서 지번이 일어난다, 시작한다. 북서 기번법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라 하면 군대 가면 기상하죠. 일어날 기자를 써서 기번법, 북서 기번법. 북서 쪽에서 남동으로 간다. 가끔씩이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북서 기번법. 시험에 안 나올 거 안 적어요. 시험에 안 나올 거 적을 때는 이해를 위해서 적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은 직접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칠판에 적었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그렇게 부여를 해요. 자, 그러면 37페이지 양가로 1번 의의와 기능, 파란 글자, 그 밑에 오른쪽 가로 1번 의의에서 지번이란 국가가 해놓고 실제로는 누가? 소관청이. 아까 소관청이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필지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필지별로 번호 부여, 일필지, 일지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번호를 말하는데, 자, 그 뒤에 줄을 하나 끊었습니다. 자, 토지의 특정성, 세 글자, 특정성 줄 꺼놓고, 개별성, 세 글자 줄 꺼놓고, 그 다음에 그 줄 마지막에 토지의 위치 줄 꺼놓고, 그게 지번이 가지는 기능이에요. 지번이 가지는 기능입니다. 우리 김춘수 시인의 편지? 편지 맞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어쩌고저쩌고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꽃이에요. 됐습니다. 편지가 꽃이네.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되었다. 이런 거 있죠. 제가 이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 데리고 놀러를 동백섬 갔습니다. 겨울에 동백섬 갔더니 장미꽃이 피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 겨울에도 장미가 피있네 이랬더만은 오더만은 그게 동백이지 장미가 이래갖고 저는 빨간 거는 다 장미인 줄 알았어요. 꽃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되었다 하듯이 땅은 그냥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은 그냥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땅을 구별해서 뭔가 다른 땅과 차별을 둬야 되겠는데 그 땅을 다른 땅과 구별하기 위해서 법은 뭘 붙였다? 땅마다 번호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지번은 땅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1번지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내 친구 성호 하면 성호 탁 바로 떠오르듯이 1번지 하는 순간 그 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별성이 부여가 되고 다른 땅과 구별할 수 있는 특정성이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지번은 무조건 붙여요? 차례대로 붙여요? 차례대로 붙이니까 위치도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다. 이건 자주는 아니고 어쩌다이지만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지번이 있으면 거기에 있다. 다른 것과 구별된다. 그 정도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것은 오른쪽 가로 2번의 지번의 부여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은 금방 제가 적었어요. 지번은 누가? 소관청이 어떻게?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붙이는데 어디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북서 기번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번은 표기를 할 때 뭐로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요. 해서 지번 표기할 때 100번지 하면 100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줘야 된다.
번지 이렇게 적어야지 100번지 또는 100번지 또는 내 한자 좀 아니까 100번지 이렇게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뭐로 적어야 됩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야 됩니다. 내 영어 좀 아니까 100번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고 지번을 표기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로마자로 하면 안 돼. 1 해갖고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돼.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는데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하고 나와요. 여기는 숫자로 된 지분 앞에 뭘 붙여요? 산이라는 글자가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번 얘기할 때 산 100번지 이런 지분 있죠. 그런 지번이 토지는 산에 있는 토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나라 지적 공부가 7종류가 있는데 그 7종류 가운데 토지대장이라는 이름의 장부가 있어요. 그리고 임야대장이라는 이름의 장부가 있어요. 자, 해서 이 대장은 무조건 필지마다 하나씩 만듭니다. 여러분이 100번지 산다면 100번지 토지대장 발급받아 보면 100번지에 대해서만 대장이 별도로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대장에 보면 그 토지가 어디 있다, 소재 지번,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쭉 내용이 적혀 있는데 여기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모양을 알려면 지도를 봐야 되겠죠? 지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적도와 임야도라는 두 가지 도면이 있는데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토지는 반드시 지적도라는 도면에 같이 등록이 돼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반드시 임야도라는 도면에 같이 등록이 됩니다. 해서 반드시 쌍으로 등록이 돼요. 그리고 한 필지가 위에도 등록되고 아래도 등록되고 한 토지는 없습니다. 무조건 한 군데에만 등록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함께 등록되어 있거나 거기 등록 안 돼 있는 토지는 모두 어디 등록되어 있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우리가 보통 많이 마주치는 토지들, 지가가 조금 있고 이 도심지 있는 토지들은 대부분 지적도에 거의 다 있다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저 산에 올라가면 땅값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 있는 토지들은 임야도에 등록이 대부분 돼 있어요. 그래서 땅값이 낮은 토지들은 굳이 돈 많이 드는 정밀한 측량을 해가지고 정밀한 도면에 옮겨 놓을 그 정도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가 낮은 토지는 임야도라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도면에 확 줄여서 등록시켜버려요. 그런데 좀 도심지 있는 좀 가격이 나가는 토지들은 좀 더 정밀한 도면 지적도에 등록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지번을 표기할 때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지번으로 표기해요.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산 플러스 숫자로 되어 있는 지분이 부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 100번지는 산에 있는 토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산 100번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다라는 의미예요.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 우리 시골에 가보면 뭐 바닷가에 있는 토지, 백사장이 있어. 그 백사장도 바다 바로 옆에 있지만 산 몇 번지예요. 그래서 산이라는 글자가 붙는 지번이 있다고 산에 있는 토지라는 의미는 안 해요. 대부분 산에 있는 거는 맞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산이라는 글자가 붙는 건 어디 등록되어 있다? 임야대장, 임야도. 그럼 여러분 주소 물었다. 화명동 200번지 삽니다. 그럼 여러분 토지는 어디 등록되어 있다?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다라는 개념이에요. 됐죠? 시험에 참 자주 나왔던 거예요. 참 자주. 그래서 2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참 자주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 다음에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자, 지번의 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번은 단식 지번이라는 지번과 복식 지번이라는 지번으로 나눠져요. 자, 예를 들어서 300번지 하고 나오면 요거는 단식 지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00하고 줄 긋고 숫자가 다시 나오더라. 요게 복식 지번이라고 불러요. 자, 단식 지번은 숫자가 단독으로 쓰였다. 하나만 쓰인 거예요. 복식 지번은 숫자가 단독으로 복수로 앞에도 하나, 뒤에도 하나 복수로 쓰였죠. 이게 복식 지번이라고 불러요. 우리 탁구 치면 단식은 1대1로 붙는 거고 복식은 2대2로 하는 거잖아. 탁구는 좀 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운동도 좀 하고 살아야 돼. 그죠? 자, 300하고 300하고 뒤에 다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자,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본래의 번호다라고 해서 본번이라고 부릅니다. 본래의 지번이라는 얘기예요. 뒤에 있는 이 숫자는 부가적으로 붙인 번호다라고 해서 부번이라고 부릅니다. 부번. 그러면 단식 지번은 본번만으로 된 지번을 얘기하고, 복식 지번은 본번에 부번까지 붙어 있는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보기에는 뭐가 깔끔해요? 단식 지번.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깔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번은 원칙 본번만으로 단식 지번으로 부여하려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깔끔하니까. 그런데 부번을 붙이는 이유는 위치 추적 때문에 할 수 없이 보기 싫지만 붙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조금 이따 설명드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의외로 시험에 예전에 너무 자주 나와서 요즘 조금 뜸한데 뭐가 또 자주 나오느냐. 이 본번과 부번을 연결하는 이 옆줄, 편안히 누워 계시는 이분은 표기는 옆줄로 표기를 하는데 읽을 때 발음은 뭐로 발음하느냐? 의로 읽습니다. 의로 뭐 한다? 읽는다. 의로 읽어야지 의로 적는다. 안 됩니다. 의로 표기한다. 안 돼요. 의로 기재한다. 안 돼요. 적을 때는 옆줄. 읽을 때는 의. 자, 우리 올챙이, 배트에 나온 올챙이 꼬리 잠깐 달렸어요. 이거 배트에 나온 올챙이 꼬리 달렸다 하면 영어 선생님한테 맞아 뒤진다.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A같이 안 보이나? 이거 A라고 읽어. 맞죠? 적기는 이렇게 적고 읽을 때는 A라고 읽는 거예요. 맞죠? 근데 A 적으라 했더니 A하고 적었다. 그러면 영어 선생님이 A하고 뚜둑 패푼단 말이에요. A하고 적는 건 아니야. 발음만 A라고 하는 거지. 적을 때는 베트남 올챙이 요 꼬리 달리게 적어야 돼. 맞죠? 그러면 읽을 때는 의로 읽되 적을 때는 옆줄로 적는단 말이야. 됐죠? 의로 적는다. 이것도 몇 번 나와서 의로 읽는 거예요. 발음만 의로 하는 거예요. 됐죠? 몇 번째 삽니까? 300 다시 1번째 삽니다. 이제 다시라고 읽으면 다시는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다시라고 읽는 분은 안타깝지만 지적법을 아직 못 배워서 그래요. 지적법을 배웠다면 의로 읽습니다. 1의 1, 1의 2 이렇게 읽는 거예요. 1-1 하면 안 돼요. 맞죠? 이게 혹시 영어 대시에서 온 거 아닙니까? 대시 안 해요. 아니고 의라고 의라고 의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참 많이 나왔어요. 참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4번 본번만으로 하는 거 단식,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거 복식. 우리나라는 단식과 복식집을 혼용, 같이 사용은 하고 있대. 원칙적으로는 단식으로 붙이려고 합니다. 그게 깔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 부여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법은 토지가 새로 생겼어요. 예를 들어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지분 새로 부여해야 되겠죠? 또는 토지가 여러 개 필지가 있었는데 합쳐서 한 필지로 했어요. 그러면 지분도 하나만 필요하죠. 또는 토지를 분할해서 여러 개로 쪼갰어요. 그럼 지분도 여러 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어떤 넓은 지역에 그 넓은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 등 우리 환명동 신도시 들어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지분을 새로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라고 해서 4가지 경우에 지분 부여 방법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 4가지 당연히 요것과 함께 그 4가지가 계속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4가지를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 지적법은 법은 이해한다. 그리고
외운다. 이해 안 된다. 어떻게 한다? 그냥 외운다. 안 외워진다. 어떻게 해야 된다? 외운다. 외운다. 안 외워지는 거 외우다 죽을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된다? 외운다. 죽을 때 죽더라도 외우다 죽어야 된다. 외우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옛날에 속담들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유럽에 사는 그 셰시 아이씨, 그 셰익스피어라는 아이씨도 죽느냐 외우느냐 그것만이 문제로다 하다 못 외워서 죽었잖아. 맞죠? 외운다. 이해한다. 그리고 외운다.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일단 외운다. 외우게 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돼요. 외우면 그 다음에 들으면 이해가 된다고. 못 외우고 지나가면 다음에 들으면 또 처음 초면에 반갑습니다. 또 그렇게 하게 돼버려요. 외우고 있으면 다음에 들으면 이해가 돼요. 특히 이제 민법 같은 경우 더 그런데 일단 이해한다. 그리고 외운다. 이해 안 된다. 일단 외우고 본다. 그러면 외운 거는 다음에 들으면 이해가 그냥 자동적으로 돼버려요. 그래요. 우리는 시험 친다. 학문한다. 우리는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쳐야 되는 사람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안 돼요. 이해했다. 이해했지. 어디 가면 실력 있다 소리 들어요. 그런데 시험은 자 이거 풀어봐라. 시간 마음대로 줄게. 하고 풉니까? 이거 풀어봐라. 1분 15초 줄게. 이랍니까? 1분 15초 줄게. 그 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해만 돼 있을 때 가만히 짝값과 을이 만나서 이렇게 해서 돈을 갚을 때 어디서 가면 됐더라? 저서 채권자 주소지 가야 된다 했지. 그러면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1에서 한 문제 딱 풀고 나면 5분 지나 있어요. 그러면 5분 동안 한 문제 풀었으니까 다른 문제 4문제 풀 시간을 투자를 해버린 거죠. 결국 한 문제 푼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4문제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1분 15초 안에 풀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 뭐 있어야 된다? 외워져 있어야 돼요. 안 외워져 있으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운다. 죽으나 사나 외운다. 외우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없다. 핑계대지 말 것. 이래서 못 외웠다 저래서 못 외웠다 절대 핑계대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유사일에 핑계대서 성공한 건 김건모밖에 없다더라. 맞죠? 자, 지번 부여방법 첫 번째 신규 등록부터 봅니다. 자, 신규 등록은 새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바다를 매립했다. 그럼 새로 토지 생겼으니까 지번 부여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신규 등록과 함께 똑같은 지번 부여 방법으로 쓰는 게 등록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 전환. 이걸 인코로 해놓으면 또 같은 거라고 생각할라. 아니고 등록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등록 전환은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이게 등록 전환이 뭔가만 간단하게 들어봅니다. 자,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를 그 등록된 장부를 전환, 바꿔가지고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옮겨서 등록하는 거. 그걸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등록된 장부가 전환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임야도 임야대장에는 아까 숫자 앞에 산이 붙는다고 그랬죠? 산 플러스 숫자로 된 지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적도 토지대장은 그냥 숫자로 된 지분을 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오게 되면 산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산 몇 번지 하는 지번이 없어지고 이 없어지는 지번을 결번이라고 부른다. 자, 오늘 왔는데 내일 안 왔다. 결석이잖아요. 지번이 없어지는 건 결번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번을 시켜버리고 새로 지번을 부여해줘요. 숫자로만 된 지번을. 자, 아까 지번은 차례대로 붙여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임야도에는 옆에 붙어있는 토지끼리 산이 붙은 지분끼리 차례대로 부여가 됐어요. 지적도로 오면 산이 없는 지분끼리 차례대로 갔겠죠. 그럼 산만 떨어지고 그냥 오면 지분이 겹치거나 지분 순서가 안 맞아. 그래서 새로 부여를 해주게 돼요. 그럼 새로 부여해 줄 때 어떻게 부여해 주느냐? 새로 생긴 토지 지분 부여하듯이 똑같이 부여해 준다 이 말이에요. 신규 등록 새로 생긴 토지. 등록 전환 기존에 있었는데 임야도 등록됐다가 지적도로 옮겨지는 거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나 지분 부여는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잘 모르겠다. 일단 요거만 해봅니다. 신규 등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자, 거기 보면 원칙 해가지고 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분 부여 지역에서 인접한 토지, 붙어있는 토지의 본번에 무슨 번? 부번을 부여서 지분 부여합니다.
그래서 원칙 인접지 본번에 플러스 뭐 부여? 부번 부여. 그래서 인접지 본부 들었다 이겁니다. 인접지 본부. 인접지 본번에 무슨 번 부여? 부번만 부여해줘요. 인접지 본번에 부번 부여. 자, 요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서해고 여기 남해입니다. 여기 갔더니 어떤 지번 부여지역이 있습니다. 자, 1번지부터 해서 예를 들어 100번지로 끝나는 지번 부여지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여기에서 1번지 옆에 바다가 매립이 됐어요. 그럼 새로운 토지 생겼죠. 그럼 여기에 지번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번번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최종 번번이 100번이죠. 그러면 100에 의해서 101 하면 가장 깔끔하죠. 문제는 이거 101번지하고 붙였다. 그러면 자 100번지하고 101번지 엄청 떨어져 있어. 그러면 101번지 요번에 새로 생겼다던데 101번지 내 찾아가야지. 이 찾아낸다 못 찾아낸다? 못 찾아내. 100번지 옆에 있어야 되는데 101번지는 저기 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100번지에서 101번지 찾는다고 동서남북 돌아다니다가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접한 토지의 본번 그거 갖다 쓰고 의 1하고 부분을 붙여준다는 거야. 그럼 1의 1하고 들어가면 야 요번에 토지가 새로 매립됐다던데 지분이 어떻게 되지? 1의 1번지라 하던데 위치는 하면 됐어. 내 지적법 배웠거든. 찾아가. 왜? 내 1번지 위치를 아니까. 그럼 1번지 와가지고 동서남북 한 번씩 자빠지다 보면 바로 만나는 거야. 맞죠? 근데 여기 100 했는데 101하고 깔끔하게 본번으로 부여하면 100번지 가서 동서남북 자빠지다 만난다? 못 만나고 자빠지다 죽어푼다. 못 만나고 자빠지다 죽어푸는 거야. 그래서 부번은 보기 싫지만 위치 추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보기 싫지만. 그래서 인접지 본번에 무슨 번? 부번, 인접지 본부. 시험 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인접지 본번에 이어 최종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 지번 부여지역의 본번에 이어 최종 본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인접지 본번에 무슨 번? 부번. 그래서 인접지 본부 이렇게 대가리만 탁탁 따서 외우는 거예요. 됐죠? 근데 예외가 있다. 예외 보면 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여기에서는 최종 본번이 얻은 거예요. 100이죠. 이 100이라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부번을 붙이는 게 아니고 무슨 번? 최종 본번이에요. 무슨 번? 본번으로. 그럼 원칙에서 중요한 거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무슨 번? 부번 동그라미. 예외에서는 다음 순번부터 무슨 번? 본번 동그라미.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그런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적 최종 지번지 인접. 자,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부터 순차 부여해 주는 거. 요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최종 본번 가진 토지에 인접한 토지. 이거 새로 신규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거 원칙대로 하면 100의 1 해야 되죠? 맞죠? 그런데 의 1 붙어서 보기 싫잖아. 그런데 본번으로 깔끔하게 101 해도 위치 추적도 되면서 깔끔하죠? 이때는 부번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이고 깔끔하게 본번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부번 붙인다, 안 붙인다? 되도록이면 안 붙여. 깔끔하게 본번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위치 추적 가능할 때는. 그 다음에 자, 신규 등록 대상 2번.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디귿에 보면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하고 나왔죠. 디귿 붙어봅니다. 자, 여기 신규 등록돼야 될 매립지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대규모 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2번지 있으니까 2의 1. 여기는 3번지인데 2의 2 할까요? 3의 1 할까요? 막 2의 2 하지 뭐. 이거는 3의 1 하고 여기는 4의 1 하고 전부 의 1, 의 1, 의 1, 의 2 이렇게 붙다 보면 본번으로 깔끔하게 붙이는 걸 좋아하는 지적과 공무원 건지르고 죽어푼단 말이야. 이거 붙이다가. 보기 싫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많은 필지에 전부 부분 붙이는 건
너무 보기 싫어 안 되겠다. 이때 어떻게 한다? 최종 본번에 이어서 무슨 번? 다음 본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부여해주면 되는 거예요? 101에 이어서 102, 103, 104 깔끔하게 이리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 필지. 여러 필지. 그 다음에 니은에 나온 대상 등록된 토지와 어쩌고 굉장히 긴데 결국 한마디야. 멀리 떨어진 거. 멀리 떨어진 거. 자, 인공적으로 섬을 하나 조성했다. 그러면 이거는 인접한 토지 자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최종 본번에 이어서 무슨 번? 본번으로 순차부다. 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지번 인접. 최종 지번 인접한 토지. 두 번째 여러 필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먼 필지. 그죠? 이런 것들은 최종 본번에 이어 본번으로. 요거는 최종 뻔뻔, 최종 뻔뻔, 최종 뻔뻔, 최종 뻔뻔. 들다 외운다. 최종 뻔뻔. 처음에는 뻔뻔이 뭔지 모른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제 뻔뻔하고 나오면 본번하고 딱 기억난다. 원래는 인접지 본부. 예외적으로 최종 뻔뻔. 최종 뻔뻔하는 거 세 가지. 최종 지번 인접, 여러 필지 먼 거. 최종 지번 인접, 여러 필지 먼 거. 그죠? 외우면 돼요. 뭐 한다? 외우면 돼. 벌써부터 풀이 푹 죽어부터. 이거 별거 안 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외운다. 못 외운다. 그런 거 없다. 외운다. 죽을 것 같다. 외운다. 안 외워진다. 외운다. 외우면 합격한다.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분할로 갑니다. 분할. 자, 분할은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게 되더라. 한 필지 대 지번 몇 개? 한 개. 여러 필지 되면 지번 몇 개? 여러 개 필요하다. 어떻게 붙이느냐? 원칙. 자, 한 필지, 분할 후 한 필지하고 나머지 필지 나눠가지고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분할 전 지번 그대로. 분할 전 지번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되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부터 순차부여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처음이니까 이렇게 이쁘게 다 이쁘게 적은 거예요, 이거. 이쁘게 적은 거야. 다 적은데 나중에 가면 앞대가리, 뒷대가리 해서 글자 몇 자만 다 적을 겁니다. 자, 이렇게 붙여. 무슨 얘기인가 봅니다. 자, 이게 1번지야, 1번지. 그리고 옆에 보니까 1의 4번지가 있고 1의 6번지가 있었어요. 자, 1이라는 본번 붙는 부본부 가진 지분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1번지가 세 필지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럼 지번도 몇 개 필요하다? 3개 필요하지. 세 필지니까. 1필지 1지번이니까. 맞죠? 그러면 3개가 필요한데, 자, 한 필지는 무조건 분할 전 지번 그대로 A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나머지 2개 필지 있죠? 그거는 1 분할 전 지번의 본번에 의 하고 부번을 붙여주는 거예요. 부번을 붙이는데 1의 1, 1의 2 붙이는 게 아니고 그 본번 가진 부번 붙은 지번 중 최종 부번. 여기는 몇 번째요? 1의 6. 의 다음 부분부터. 그러면 1의 7, 1의 8 하고 붙여준다는 거예요. 자, 지번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럼 부번을 붙일 때도 차례대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의 4가 있다는 얘기는 1의 1, 2, 3도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차례대로 붙이는 거니까. 그런데 있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금 없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없어졌던 기존에 썼던 지번은 원칙적으로는 다시 안 씁니다. 다시 쓰게 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1의 1번지가 여기 있었다. 그런데 그거 없어지고 나서 새로 쓰면서 예를 들어 1의 1번지가 일로 왔다. 그럼 옛날 1의 1을 아는 사람은 여기 갈 것이고 지금 1의 1을 아는 사람은 이리 올 것이고 혼란이 빚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썼던 지번은 없어지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다시 쓴다 안 쓴다? 안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썼던 부분부터 붙여주는 거예요.
그 안 썼던 부분부터 붙인다를 뭐로 표현했다?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부터 순차부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할 때 사각모 쓰잖아요. 그 사각모의 사각이 법학, 의학, 철학, 신학 그 네 가지 학문을 빼떼서 사각모잖아요. 그래요. 뭐 졸업할 때 뭐 찔락거리고 쓰고만 다녔지 무슨 의미도 몰라. 법학, 철학, 신학, 의학 그 네 가지가 사각모의 그 개념이에요. 그 네 가지 학문의 공통점은 뭐예요? 쉬운 걸 더럽게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죠? 쉬운 걸 어렵게 표현하는 거야. 쉬운 걸 어렵게 표현하는 거니까. 무릎 아프다. 관절통.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야. 법도 그렇죠? 법도 그래. 그러니까 쉬운 얘기야. 안 썼던 부분부터 붙여라. 차례대로. 안 쓴 부분부터 차례대로 붙여라. 얼마나 듣기 좋노? 그러나 고급지지 않다. 법률 용어는 들으면 굉장히 고급져요.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부터 순차부여. 우와, 저 사람 많이 배웠네. 그런데 가장 알기 쉽게 안 썼던 부분부터 차례대로 붙이면 된다. 쉽게 설명하는데 별로 단어 구사가 고급지지 않네. 법률 용어를 구사하면 사람이 상당히 고급처럼 보여요. 여러분은 벌써 고급진 단어를 배우러 온 분들이야. 법률 용어를 많이 배워서 많이 써먹을수록 여러분은 많이 고급지게 보여요. 내 요번에 시골에 땅 하나 샀거든. 이리 표현하는 거하고 내 이번에 군단위에 소재하는 1필지를 매수했거든. 이리 표현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맞죠? 되었습니다. 됐고 나중에 가면 이제 아실 거야. 지가 알면서도 그랬잖아. 이걸 법에서 뭐란다? 악의의 상대방이고 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글마가 알고 했거든. 이렇게 경찰서 가서 표현하면 됐으니까 시끄럽게 좀 앉았어. 이래 하는데 그 제3자는 악의의 제3자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렇다 벌써 달라.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게 나면 옛날에 공부할 때 친구 하나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시골 경찰서에 끌려가서 했던 얘기. 거기서 하고 동네 사람 편들다가 얘가 가가지고 잠깐만요 경찰관. 사고를 낸 사람은 저 친구니까 피의자는 저 친구고 우리는 옆에 있었을 뿐이니까 그냥 참고인에 불과한데 왜 참고인을 강제적으로 오라 가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면서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알 필요 없고 알 필요 없지. 왜? 좋게 말하면 공부하고 직설적이게 하면 백수야. 맞죠? 알 필요 없고 이러니까 나중에 경찰서에 가시면 불어야 되니까 불기 전에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게 좋답니다. 물도 떠다 주고 막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이 쓰면 좋아요.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부터 순차고요. 자, 해서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해서 최종 지분 인접 아니고 분할할 때 지금 뭐 하고 있노? 자, 분할할 때 나머지 필지는 최종 부분 다음부터 순차고요. 아까 봤죠? 다시 한번. 자, 1번지가 있고 1의 4가 있고 1의 6이 있습니다. 자, 세 필지로 분할이 됐어요. 그러면 1과 1의 7과 1의 8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라고 했을 때 1번지를 어디 붙이고 1의 7을 어디 붙이고 1의 8을 어디 붙일 것이냐. 원칙. 지번은 북서 기본법에 따라 북서 쪽부터 붙여주는 게 원칙이죠. 그럼 북서 쪽에 빠른 지번이 오는 게 맞겠죠. 그러면 동서니까 북서에 가까운 서쪽부터 빠른 지번 1, 1의 7, 1의 8 이렇게 붙이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되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 자,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하는 필지에 분할이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1의 7번지가 되는 이 필지에 주거, 집이나 사무실 같은
네, 건축물이 있었어요. 자, 집이나 사무실은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있다 상주한다. 상주, 항상 거주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분할 전에는 몇 번지 썼어요? 1번지였잖아. 전체가 1번지였으니까 분할되고 나서 1의 7로 주소가 바뀌면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이때는 당연히 주거 사무실 등이 존재하는 그 필지에 분할전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공용어는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전 지번 몇 번지? 1번지를 여기다 부여해 주는 거예요. 1번지를. 그럼 여기가 1의 7하고 오면 되겠죠? 되죠? 그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제일 위에 38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분할 원칙. 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 그대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분 다음 순번으로 부분 최종 부분 다음 부분 맞죠? 그렇게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 분할되는 필지에 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주거 사무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때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 당연히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1번지가 분할 전 지번이 가장 빠른 지번으로서 북서쪽에 와야 되는데 건축물이 있을 때는 그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되죠? 이거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당연히 자주 나오겠죠. 자, 합병 거기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 보시고 자, 여기 세 필지가 있습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였어요. 이거 합병을 해서 한 필지로 만들었습니다. 한 필지로. 그러면 지번도 몇 개 필요하다? 한 개만 필요해. 맞죠? 자, 그러면 지번을 새로 부여할 거냐? 기존에 있는 지번 가지고 하나 골라서 써줄 거냐? 기존 지번 중 하나를 골라서 써주는 거예요. 이때는 새로 지번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이때 어떤 지번으로 부여하느냐? 원칙,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한다. 그러면 전체 지번 몇 번지가 돼버려요? 1번지가 돼버려요. 그럼 2번과 3번이라는 지번은 계속 존재한다, 없어지게 된다. 없어지게 되죠? 요게 결번되겠네요. 결번. 그래서 합병은 대표적인 결번 발생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지번들 봤더니 1번지가 아니고 1의 1, 2, 3이야. 그럼 가장 빠른 지번이 1의 1인데 1의 1은 보기 싫게 뭐가 붙었어요? 부번이 붙었어요. 이때는 부번 붙은 거 제대로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1의 1로 하지 않고 본번 중 선순위 2번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본번으로 된 지번이 존재할 때는 거중 선순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중 선순위. 이해되죠? 그러면 요거 1의 1이고 요거 1의 2고 요거 2의 1이다. 전부 부분 붙었네. 이때는 몇 번지 되겠어요? 1의 1번지. 지금 누가 1 다시 하려고 입이 따삭따삭했다. 다시 하면 안 돼요. 1의 1번지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의 2번지에 건축물이 존재했어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외예요. 예.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한다. 자, 요때는 그 합병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축물이 있는 그 필지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자, 그러면 신청이 있으면이라 이 무슨 의미인지 봅니다. 자, 이 세 필지가 합병이 됐습니다. 자, 원칙 그냥 합병 신청만 했어요. 몇 번지가 되느냐? 1의 1번지가 돼야 돼요. 가장 빠른 지번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합병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가 합병 후의 지번은 가장 빠른 지번으로 부여하지 마시고 건축물이 존재하는 그 필지의 지번으로 부여해 주세요. 라고 뭐 하면 신청하면 그러면 1의 2번지로 부여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분할은 주거 사무실 있을 때 당연히 부여를 해줘요. 합병은 뭐 해야? 신청해야 부여해줘요. 그러면 주거 사무실이라는 말이 나왔다. 주거 사무실. 그럼 분할은 당연히 부여를 해주고 합병할 때는 뭐 해야? 신청해야 부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분당하고 합병은 시인하고 가면 되는데 합시인하면 어려우니까 합병의 병자를 따와서 병신, 분당, 병신. 합병은 신청해야. 분할은 당연히 분당, 병신. 되죠? 분당까지 살 생각하지 마. 분당, 병신이야. 그죠? 분당, 병신. 됐죠? 이거 만들어가지고 써먹는데 지금 분당의 학원에 수업을 갑니다. 이거 써먹어야 되는가 안 써먹어야 되는가 이거 참 골치 아프다. 분당 병신하면 수업하다 쫓겨날까 싶어가지고. 맞죠?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이 한글로 하는데 여러분 귀에는 영어로 들리는가 봐. 이런 능력을 우리 교회 가면 방언 능력이라고 그래. 방언. 그죠? 방언 능력이라고 그래. 자, 분당병신 일단 외우세요. 분당병신 뭔지 몰라도 분당병신 외워놔. 그죠? 종친다 이런 것도 되는데 종로에도 이 수업을 한다. 종로에도. 종친다 이러면 안 되는데 뭐 하면 종친다. 종로 삼가, 종각 인데 고집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하죠. 하고 나왔어요. 자, 예전에 이렇게 난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에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신도시가 들어서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반듯반듯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의 토지들하고 크기, 모양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면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눈으로 보면 안다, 청량해야 된다. 아까 면적, 경계, 좌표는 청량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청량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게 공부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등 완료 끝났을 때 그 지역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청량은 법에 의해서 이름을 무슨 청량이라고 부르느냐?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부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 확정 청량이 실시되었다? 도시개발 사업 등 완료된 지역이구나. 도시개발 사업 완료됐다? 무슨 청량해야 돼요? 지적 확정 청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화명동 옛날에 신도시 들어서기 전 그 상태에서 지금 신도시 들어섰어. 여기에 무슨 청량했겠어요? 지적 확정 청량이 실시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지역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따로따로 그냥 이렇게 줄 때도 있고 밑에 줄 때도 있고 그냥 붙여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붙여줄 때도 있고 뭐 붙이든 안 붙이든 따로 놓든 우리는 같은 곳이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느냐? 이제 지번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1, 1의 1, 2, 2의 1, 3, 4, 4의 1, 5, 6, 6의 1, 7, 8, 8의 1, 9, 10 이렇게 있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새로 지번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부여해 주느냐? 원칙 지역 내에 존재했던 지번을 그대로 빼서 새로 부여해 주면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되도록이면 부번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지역 내에 있었던 지번 중에 무슨 번? 본번만 사용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부번 붙은 건 쓴다 안 쓴다? 안 써. 부번 붙은 거는 요때 싹 제외하고 안 써버린다. 부번 붙은 건 안 써. 안 써. 안 써. 보기 싫은 거 안 써. 그래서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본번으로 부여해 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본번으로 사용하는데 이 본번 중에서도 제외하고 안 쓰는 본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지역의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거 안 씁니다. 두 번째, 지역의 경계에 걸친 지번, 경계에 걸친 지번도 안 써요. 이 두 가지 지번은 제외 안 씁니다. 자, 이렇게 쉽게 표현했지만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우리 책에 있는 문장대로 나오니까 그 문장을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명동 전체가 아파트촌 다 개발됐어요. 저 낙동강 생태공원 쪽, 저기 산성마을 올라가는 쪽, 그건 개발 안 되고 그대로예요. 아까 뭐 한 분만 얄구진시에서 왔다더만 가만히 보면 전부 얄구진시에서 왔구만. 화명동 뭐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지금 개발 안 된 지역도 많죠. 생태공원 이름이 생태공원이지 개발했다 그냥 방치다. 제목이 방치야. 예전에 한 10년쯤 전에 제가 부산 살다 지금 울산으로 이사 갔는데 화명동 생태공원 우와 애들 데리고 구경 가면 되겠네. 와가지고 놀랬어요. 그냥 집 옆에 벌판에 가면 되는데 이걸 이름을 생태공원 붙여놨더라고. 맞죠? 지금 많이 좋아졌어. 10년 전에는 이거 그냥 갈 때 그냥 뻘밭 비슷한 거였어요. 그죠? 개발 안 하고 저 산 쪽으로 개발했어요? 안 했어? 안 했잖아. 일부만 개발된다고. 우리 부산의 첫 신도시가 저기 좌동 해운대 신도시예요. 그 좌동 신도시도 들어가면 좌동 전체가 개발된 거 아니야. 장산 쪽에 올라간 데는 그대로야 아직까지. 맞죠? 일부만 개발돼도 10만, 15만이 들어오는 도시가 만들어진다. 전체 동하나를 전부 신도시로 개발하면 한 30만 들어와야 되는데 30만 어디서 데리고 올 거예요? 어디서 데리고 올 거야? 데리고 올 데 없단 말이에요. 신도시 실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인원 대비해서 적당한 크기로 신도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지역이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일부가 신도시로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지분이 500번지야. 500번지인데 자, 여기 7번지를 보니까 요 바깥에 7의 1이 있어. 그리고 8번지는 보니까 이만큼 큰 필지인데 일부만이 개발지역에 포함되고 일부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7번지는 안에도 본번 7이 있고 바깥에도 본번 7이 있죠. 이 경우에 이 7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받게 본번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경계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경계에 걸친 집은 우리는 사람을 사귀어도 나는 지만 보는데 지는 양다리 걸쳤더라. 내 알았다. 그러면 놔둔다. 확 잡아 째푼다. 확 잡아 째뿌야지. 양다리 걸친 거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단 말이야. 이거 안 쓴단 말이야.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쓰느냐? 자, 지분을 새로 부여하다 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7번지 여기 있어. 근데 7번지를 쓰게 되면 7번지하고 붙어야 되는 7의 1번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다고. 그러면 붙어 있어야 떨어져요. 떨어져. 위치 추적 안 돼. 그러니까 쓰지 말자. 8번지도 여기 8번지 가버리면 그럼 밑에 있던 나머지 8은 분할해서 8의 1 정도로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8과 8의 1이 붙어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말자라고 미리부터 제외를 해버리는 거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는 알 필요 없고 나오는 건 이것만 나와. 맞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실시되는 지역에 존재하는 종전의 지번과 도시개발 사업 실시되는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안 밖에 본번 같은 거 안 쓴다. 경계에 걸친 거, 양다리 걸친 거 안 쓴다.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거 저거 다 제외하다 보면 부분 붙은 거 안 써, 본번도 이거저거 안 써. 그래서 예외 지번수가 부족,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 단지식. 이 단지식을 블럭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하든지 또는 해당 지번 부여지역 최종 지번에 이어 최종 본번에 이어서 본번으로 순차부여. 자, 4번이 제일 복잡한 방법입니다. 4번이. 그래서 시험 나오면 최근에는 이 4번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가장 좀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에 도시개발사업 실시된 지역을 지금 저렇게 토지를 다 나눴지만 실제로 우리 신도시가 들었을 때는 뭐부터 들었어요? 도로부터 먼저 만들고 도로 사이사이 주거단지, 상업단지, 문화예술단지 이렇게 만들죠. 그랬을 때 이 하나의 지역, 도로를 사이에 둔 이 하나의 지역을 하나의 단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는 하나의 블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지 안에도 여러 필지가 있겠죠. 맞죠? 그 다음 단지에도 여러 필지가 있겠죠. 이때 단지식, 블럭식은 어떻게 붙이느냐. 이 단지 하나에 본번 하나고요. 그 다음 단지, 그 다음 본번, 그 다음 본번, 그 다음 본번 이렇게 해놓고 단지 안에 있는 개별 필지는 본번에다가 부분만 싹 붙여주는 거야. 1, 의 1, 의 2, 의 3, 의 4, 의 5, 의 6. 의 1, 의 2, 의 3, 의 4 이런 식으로. 이걸 단지식 또는 블럭식이라고 부른다. 블럭. 발음 좋죠? 일본 가면 뭘 한다? 보록구. 맞죠? 일본 가면 보록구식. 우리는 블럭식. 이래 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또는 최종 본번에 이어서. 이거 500번지야. 최종 본번이. 그러면 집원 숫자도 모자라는데 기존에 있던 본번 가지고 와서 안 되겠죠? 그러면 아예 기존 본번 다 무시하고 최종 본번에 이어서 무슨 번으로? 본번으로 501, 502, 503 이렇게 쫙 붙여주면 된다. 그러면 지번 부족은 없으니까. 해서 이렇게 붙여준다. 해서 4가지 지번 부여 방법이 우리 지적법에 규정이 있고 이것들이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일단 4가지부터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준용하는 거, 준용이라서 이 방법을 그대로 땡겨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번이 나중에 바뀌는 경우, 지번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기본 4가지만 일단 외웁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다음에 또 하시면 돼.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머리가 복잡하죠? 우리 머리 나쁘다, 좋다, 나쁘다, 그냥 나쁘다, 되게 나쁘다, 되게 나쁘다. 일단 자꾸 반복해서 외웁니다. 반복해서 자꾸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 인접지 본번에 보면 인접지 본부, 최종 본번에서 본번으로 한번 최종 뻔뻔, 최종 뻔뻔, 최종 뻔뻔 맞죠? 최종 뻔뻔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분할할 때는 주거 건축물 나오면 당연히 분당, 합병할 때는 신청해야 병신 맞죠? 분당, 병신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우리 분할할 때 원칙적으로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분 그대로 가는데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분의 부분, 분할 전 지분의 본분에다가 부분을 붙이되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부터 맞죠?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부터 해서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좋은데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일부 다처제 맞죠?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일처다부제 실제로 있다고 그러죠? 자, 일부 다처하는 데 가가지고 새로 결혼했어.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가장 최근에 들어왔던 내가 데리고 있는 최종 부인의 다음 부인. 최종 부인 다음 부인부터 들라해라. 그게 쪼갰을 때야.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지금.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뭐 한다? 외운다. 외우는 게 장땡입니다. 외우는 게 장땡이에요. 예전에 제 선배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사법고시 공부해서 대학교 2학년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나갔어. 합격도 8등으로 합격해가지고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해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도 그냥 다 같은 판사가 아니야. 성적 따라 가장 성적 좋은 사람들이 서울민사지법부터 떨어진다고. 그렇게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 나이만 조금 젊었을 때 됐으면 그 양반 이제 대법관까지 보고 갔을 거야. 그런데 그 양반 외울 때 그냥 외운다. 어떻게 외운다? 글자를 대가리 따서 외우는데 대가리 따서 잘 안 외워진다. 글자를 만든다. 어떻게 만든다? 그 양반 글자 만든 거는 평범한 사람들 정상적으로 사는 거 하나도 없어. 전부 남자 여자 뻘거벗고 설치는 거야. 말을 그렇게 만들어요. 억지로 삐뚤어가지고. 안 만들어지면 중간에 말을 하나 넣어서 만들어. 그냥 19금이 아니야. 29금이야. 그거 하나라도 여러분 알면 외우는 데는 좋은데 얘기를 못 해줘. 해주는 순간 저는 퇴출이야.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울려 노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리 오너라 벗고 놀자. 그죠? 그렇게 외우는 거야. 그 양반 그리 외우니까 34살에 학교 입학을 했는데, 대학교 법대를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기 전에 뭐 했느냐? 빌딩 지하에서 보일러 관리하다 왔어요. 10몇 년을 기름칠하다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학문을 안 해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뭐 한다? 드립다 외우는 거야. 그런데 그거 외워가지고 2학년 때 합격이 나왔다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외운다. 외우면 살고 못 외우면 못 사는 건 아니야. 내년에 또 하면 돼. 외워야 오래 끝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43페이지 지목을 펴놓고 10분 쉽니다.